고덕동 그라시움 지난달 20억 1,000만원으로 실거래가를 찍고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전세도 8억 9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둔촌주공은 25년 1월 입주라 지금은 아직 입주 쇼크가 아예 없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24억의 최고가를 찍었고 전세는 저렴한 물건이 7, 8억대에 나와 있고요. 고층 물건은 10억 5천에도 나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을 짓기 위한 땅을 755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2028년 9호선 개통, 2025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다 이렇게 말하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강남 아파트에 무조건 몰빵할 거야. 난 코인에 몰빵, 미국 주식 몰빵, 엔비디아 몰빵, 뭐 이런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1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지금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박진영처럼 말이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본 부동산을 보면 17억짜리 일본 만션을 사면 임대료가 138만엔으로 1260만원이 매달 나옵니다. 그럼 지금같이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상황에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1200만원 월세 받아서 서울 신축 아파트 월세에 살면 안 됩니까? 7, 8억의 전세를 선택한 분들은 일본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공짜로 살면서도 매달 임대료 이상의 저금을 할 수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은 강동구 아파트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부동산 경매로 사서 재건축까지 보는 투자도 살펴보고 강동구 아파트 매매 고민이라면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을 쓴 백승 작가님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본 부동산 투자 질문만 모아서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일본 부동산 투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22,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에게는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932세대 2019년식 벌써 5년차가 됐습니다. 고덕동 그라시움인데요. 예전에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저는 고덕주공 2단지일 때 여기 왔었는데요. 왜 그때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단지가 참 이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이 좋아 아이 키우기 참 좋은 곳입니다. 지난달 20억 1,000만원으로 실거래가를 찍고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전세도 8, 9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입주 쇼크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21년 20억을 찍고 22년 말 13억대까지 빠졌고 23년 초반에는 12억대 매물까지 나왔었어요. 참 뒷북만 친다는 게 이때 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라시움이랑 아르테온 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그때 왜 가감하게 사지 못했을까요? 원래 손에 닿을 듯 할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부정이 크게 일어나고 손에서 멀어져 가면서 아무리 뻗어도 닿지 않을 때야 비로소 매수해야 한다는 긍정이 크게 일어납니다.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나서 13억일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는 부정이 크게 일어났고 둔촌주공이 23억을 찍고 올라갈 때는 매수해야만 한다는 긍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심리 싸움에서 이겨내어야 진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르테온은 아직 20억을 찍지 못했지만 18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 18억, 전세 7억, 11억이 있어야 하나 사둘 수 있습니다. 5구제곱미터 24평도 시세가 14억이고 전세가 6억이에요. 그럼 8억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최근 3개월간 강동구 아파트를 매매 후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전월세를 놓은 계약입니다. 근데 24년 4월 1일에 어떤 사람은 9억에 매입해서 같은 날 전세보증금 6억 5천으로 잔금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아파트를 8억에 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2억 5천만 원에 사는 겁니다. 고덕 그라시움에서 한강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고덕 비즈밸리인데요. 업무유통시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있고 2025년 상반기에 CGV, 이케아도 입점을 합니다. 이제 이케아 가려고 광명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주말에는 스타필드 들어가려면 아주 헬인데요. 주말에 스타필드 같은 곳은 안 가는 거라고 얘기들 하는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 주말에 비가 오면 어디 나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럴 때 스타필드만한 곳이 없는데요. 이케아가 생기면 이 스타필드 수요가 좀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될지는 막상 생겨봐야 아는 거예요. 강동구 수요만 생각하면 강동구 인구가 나눠서 유입이 되니까 한산해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지역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더 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광명 이케아처럼 주차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릴 거예요. 고덕 비즈밸리는 상업 업무 복합단지인데요. 대형 쇼핑몰, 호텔,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현재 일자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덕 비즈밸리가 교통이 불편해서 천호역에서 셔틀버스로 고덕 비즈밸리까지 왔다 갔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퇴근하면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천호동에서 한 잔씩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 신사옥이 2028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지를 평당 2,3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996년도 이때 청담 사거리에 있는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JYP 앞을 지나다니면서 연예인도 많이 봤습니다. 청담동 사옥을 정리하고 2019년에는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덕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신사옥을 짓기 위한 땅을 755억 원에 매입을 했어요. JYP 엔터가 낙찰받은 고덕 비즈밸리는 서울의 마지막 공공택지지구이자 알짜배기 땅입니다. JYP가 사옥을 이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괜찮은 가격의 넓은 부지. 두 번째, 현 사옥 위치, 성내동에서 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직주근접. 박진영의 집은 남양주 구리라고 해요. 네 번째, 교통호재. 2028년 9호선 개통, 2025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755억에 매입한 이 토지가 몇 배로 튀겨지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는 투자인 거예요. 부동산 경매는 단순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시세 차익까지 거머쥘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을 먹고 자라는 진짜 부동산 투자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취득해서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고 단기 매도를 통해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개인 명의라면 2년 임대 후 비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4년 10년 전 인생 첫 부동산 경매 입찰을 했는데요. 강동구 길동에 있는 삼익파크 맨션입니다.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건이란 이유, 단지 그 이유 하나뿐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은 그냥 살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당장 임장을 가서 집을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조사해서 그 가격보다 저렴하게 입찰가를 선정해서 입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정가 3억 3천만원짜리 아파트가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2억 1천만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임장을 다녀온 결과 제일 저렴한 물건은 2억 8천이었고 경매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3천만원 싸게 2억 5천에 입찰을 했어요. 결과는 폐차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살 수 있는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것을 보고 낙찰차를 째려보면서 그냥 부동산에 가서 편하게 집 보고 사지 왜 경매로 비싸게 사는 거야?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렇게 경매로 싸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단 한 번의 폐찰로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저는 경매 시장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2014년 10년 전에 3천만원 싸게 사려고 폐찰한 강동구의 이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파트는 42년이 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이 앞을 지나갈 때면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을 상상합니다. 얼마 전 입주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반짝반짝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대수가 더 많은 이곳 아파트의 미래 모습을 그려봅니다. 202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1092세대 1982년식 아파트입니다. 곧 사업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최고가 10억 4천만원을 찍고 최근 실거래는 8억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실거래는 8억 6천이지만 재건축이 되면 20억 이상이 될 아파트인데 2억 8천의 시세대로 낙찰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장기 보유할 거라면 현재 가격보다 미래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싸게 못 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1,000만원 싸게 사든 2,000만원 싸게 사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를 재건축을 보고 사두려면 매매가 8억 6천에 전세가 3억이니까 갭이 5억 6천입니다. 1년에 1억씩 벌어주는 이 듬직한 직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면 5억 6천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재건축 아파트 둔촌주공을 보면 2009년 조합설립 인가를 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입주는 2025년 1월이에요. 조합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 16년이 걸립니다. 길동 신동아 1, 2차를 재건축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를 보면 2010년 조합설립 인가, 2012년 사업시행 인가, 2017년 관리처분 인가, 2018년 이주 완료, 2024년 6월 입주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부터 입주까지 14년이 걸렸어요. 그럼 2021년 조합설립 인가된 삼익파크 맨션은 14년 뒤 2035년에 새 아파트로 다시 태어나서 입주할 수 있을 겁니다. 2035년 강동구 아파트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분양가가 13억입니다. 899채 미분양 줍줍까지 나왔었는데요. 2024년 8월 기준 실거래가는 23억 5,177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어요. 앞으로 강남에는 더 비싼 신축 아파트가 생겨날 것이고 거기에 다음 상승장의 큰 파도를 탄다면 자산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단순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요. 시간을 먹고 자라는 시대 차익이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은 투자는 지루한 투자다. 이 지루하고 단순한 투자에 복리 효과가 더해지는
겁니다. 타이밍에 맞춰 4848에서 얻는 수익으로는 절대로 큰 돈을 벌지 못해요. 벌었다 한들 독이 돼서 결국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주와 지수 투자 베이스로 사모아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 투자는 미래에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일본 부동산을 보면 1억 9천만 행짜리 일본 맨션이 수익률이 9%가 나옵니다. 1억 9천만 행은 원화로 17억 4,400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138만 행으로 1,260만 원이 나오죠. 그럼 지금같이 서울 아파트가 오르는 상황에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강동구 아파트가 몇 억씩 턱턱 오르고 있는데 이거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그럼 실제 강동구의 물건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강동구에 다가구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2주택일 때 싼 거 먼저 팔고 비싼 걸 비과세로 팔아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서울 신축 아파트가 몇 억씩 오르고 있고 준신축은 갭 메우기를 하고 있어요. 2009년 완공된 분양가 3억 3천만 원짜리 나홀로 아파트는 2021년 최고점일 때 시세가 8억 7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7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7억에 매도한다고 했을 때 양도세는 9천만 원을 내고 손에 들어오는 돈은 6억 1천만 원이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두 개를 정리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해보는 거예요. 대지 70평짜리 2006년식 다가구 주택을 평당 2천만 원이 안 되게 11억 8천에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는 평당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1억이 됩니다. 이 21억짜리 다가구 주택에 9개 호실이 있고요. 월 임대료는 300만 원이 나옵니다. 20억의 매도 시 양도세는 8,600만 원이 나옵니다. 임대 보증금의 합은 7억 5천만 원이고요. 손에 들어오는 돈은 11억 6,400만 원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매도한 금액 6억 1천만 원을 합치면 17억 7,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돈으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살까요? 저 같으면 꼭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렸다가 떨어졌을 때 사겠습니다. 얼마까지 오르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꼭대기에 사는 건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고 내려와 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17억 7,400만 원은 엔화로 환전을 하면 1억 9,36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일본 만션을 샀을 때 임대료가 138만에 12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받은 임대료로 살고 싶은 아파트 월세를 살면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더 이상 사이버머니가 아닌 손에 돈을 좀 쥐어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지루한 투자를 견딜 수 있는 장치가 확실한 거죠. 저금리에 대출이 많게는 100%까지 나오고 임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월세를 받아서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책을 쓴 백승 작가님이 일본 부동산 투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만 모아서 핵심만 모아서 두 번째 책을 썼는데요. 책 내역은 조금 읽어드리면 2019년에 5억으로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입한 후 월세 800만 원을 받는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 후 4년이 지나 건물 갈아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높은 차익을 거두고 또 새로운 건물을 매입했어요. 이렇게 저는 일본 건물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일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당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었어요. 일본 부동산 투자 관련 정보라고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신문기사, 칼럼, 부동산 중개업체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망했다와 같은 노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투자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어요.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뭡니까? 바로 관리하는 거죠. 변기까지 뚫어달라고 하는 임차인도 있고 싱크대를 파손하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부동산 임대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 모집, 계약, 입주, 운영, 퇴거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임차인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제로예요.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 월세를 납기일마다 잘 받아주는 일, 임차인의 민원을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매월 한 번씩 건물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점검도 해줘요. 임대용 부동산은 대부분 관리회사를 두고 있어서 일본 임차인들에게는 관리회사는 존재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인데 해주는 것이 더 많아요. 2019년에 꼬마 빌딩을 매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그 후 3년 동안 일본 꼬마 빌딩에 직접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월세를 받았고 재계약을 했으며 심지어 실내 인테리어 리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임대관리회사 덕분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장에 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만큼은 임대관리회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정부의 규제 속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중 과세와 양도세를 내면서 정부와 공투를 했어요. 이제 나와바리를 확장해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서 한국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거예요. 인서울, 신도시, 광역도시, 지방 거점 도시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지방은 인구 소멸로 더 어려운 시장이 되었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라 실거주 없이 2년간 보유하면 비가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 똘똘한 한 채로 바꾸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면 서울은 또 거품이 낄 것이고, 이렇게 급상승한 가격은 또 버블이 터질 리스크가 아주 높아요. 강동구 아파트 매매 고민이시라면 지금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이 상승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세 상승장이 아니란 것은 확실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멈추게 되어 있고 또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상승장에서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뭡니까? 상승장에서 언제까지 올라갈 줄만 알았던 부동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팔고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을 때는 다시 싸게 사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방패 삼아 숨지 마세요. 용기 있게 치고 나와서 먼저 선빵을 날리셔야 합니다.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영상 백날 봐봤자 소용없어요. 전문가의 전망, 전문가의 의견에 빌붙어서 살지 마십시오. 종국에는 나만의 철학과 원칙을 갖고 살아야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자가 이 5년 동안 공부하고 수집하고 직접 투자한 사례를 통해 얻은 일본 부동산 투자 노하우, 저자의 5년의 시간을 이 책 한 권으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일본 투자 완전 정복 네이버 카페에 모여서 실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 부동산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투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한국인이 일본 부동산 살 때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과연 바다 건너 한국에서 일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환전부터 일본 계좌가 없는데 송금해서 등기를 치는 것까지 일본 투자의 A부터 Z까지 핵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페이지도 57페이지로 불필요한 분량은 다 빼고 핵심만 담았어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이 경험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면 일본 부동산 투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22, 이 책은 실질 정보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줄을 이루는 책이에요. 두 권을 함께 읽으시면 일본 부동산 투자의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본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얼리버드 도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 달아주신 5분께 책을 보내드리고 이 책을 꼭 받아야 할 이유를 적어주신 분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백승 작가님으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